안녕하세요, 요즘입니다. 오늘은 직장 퇴직 후 비참한 인생을 피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둔다. 그 이유는 이거 생각하죠, 우리. 직장 출근하면서 퇴직하면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어떤 직장인이든지 합니다. 그 회식 시간에 막 다 같이 건배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 뼈를 묻겠다는 둥 난리치면서 그 단합 시간조차도 퇴직하면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배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는 게 나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바로. 내 인생은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슨하게 좀 살았어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면, 지금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퇴직 후를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어떤 그런 계기만 되신다고 해도 이 10분은 대단히 유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직장 퇴직하고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버려야 할 것, 어떤 거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딱 그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이제 저는 이제 오래 했고, 지금은 이제 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비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내가 이제 오너가 돼서 일하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할 때는요, 내가 직장 생활 물론 열심히 했지만 잠시 태만하거나 잠시 딴 생각을 해도 그냥 같이 어울려서 굴러가요. 조직이 있으니까.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지 않아도 이제 잘 돌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이제 열심히 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도 오죠. 그걸 바로 우리는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뭔가 안 하면 바로 이제 나사 빠진 것처럼 바로 표가 난다고 하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오너가 됐을 때 어떤 그런 일들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이게 제대로 안 굴러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신 이제 바짝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직장인들은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환경이 그렇게 조성돼 있으니까. 사실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할 일도 많잖아요. 출근해서 일하고 정신없이 하루 보내고 집에 와서 씻고 자는 것도 바쁘죠. 그 다음날에 또 나가고. 근데 또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워킹맘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애 보고 장 보고 청소도 하고, 맨날 자기는 바쁘게 일하면서 부모님한테도 이제 자주 못 찾아뵈니까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배우자한테도 미안하고, 그렇게 미안하면서 그렇게 살는데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이제 비참한 인생 예약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공평한 점은요, 어떻게라도 내가 움직여야 그 움직임의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했어요. 그러면 그 퇴직하는 시기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부장님, 이사님 이런 소리 듣던 사람도 갑자기 이제 무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갑자기 어서 오세요 이런 거 안 하죠.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 준비하고 그런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준비가 없으면 실패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적응력이 점점 떨어지고 용기도 별로 없고 익숙하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일을 최대한 익숙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준비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그때서야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행여라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야말로 진짜 국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애쓰고 움직이는 딱 그만큼만. 동료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이제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인 딱 그만큼만 정직하게 어떻게 되는 그 수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버려야 될 거 나의 과거입니다. 과거의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것도 참 무섭지만 과거의 어떤 실패한 트라우마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유롭죠. 직장을 이제 옮긴 후배가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퇴직하면서 이직했는데 원래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더 작은 회사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부장이에요. 그럼 자꾸 예전에 자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예전에 내 직원이 100명이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중소기업 갔으니까 10명도 안 돼. 시스템도 없어. 말도 안 들어 또 거기다가. 그러면 뭐 원래 있던 회사는 어쩌고 저쩌고 뭐 정말 수준이 안 맞는다는 동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이제 이직해서 이제 실패하게 되는 가장 지름길인 거죠. 보통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제 가는 분들이 적응 못하고 오래 못 견디는 이유가 자기의 과거의 연봉을 이제 필요 이상으로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잊어야 될 과거죠. 이미 현실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걸 이제 쉽지 않죠. 그게. 그래서 이제 망치는 경우를 굉장히 여러 봤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어떤 이제 임원 출신이었던 그런 분이 그 프랜차이즈 회사 이제 부사장으로 간 거예요. 부사장으로 갔는데 본인은 어떤 이제 예전에 맞춰서 이제 시스템 타령하고 의전에 이제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수성가해서 그 프랜차이즈를 이룬 어떤 그 사장 보기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 왜 저러지? 태도가 굉장히 이제 좋은 회사에서 이제 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유익점이 많을 거라고 사장은 기대했는데 그냥 뭐 시스템 없다는 타령, 수준 없다는 타령 이거 하는 그런 부사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죠. 자수성가한 사장님께서. 그래서 결국에 막 퇴사하면서 뭐 언론에 뭐 나쁜 일 제보하고 이래서 막 서로 원수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누구 손해예요? 그 대기업 임원 출신이 이직해서 거기서 실패한 것들이 그야말로 인생이 막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과거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내가 옳다는 생각이에요. 섣부른 판단이죠. 내가 옳다는 고집. 이게 제일 사실 무서워요. 대부분의 어떤 직장에서 성공을 이뤄서 이제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내가 옳다는 그런 아지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하고 경험했던, 성공했던 그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자기에 대한 확신이 지나친 거죠. 근데 그런 자기 확신이 과하다 보면 결국 이제 내 발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주변에 실패하는 어떤 많은 사례들을 보면 그렇죠. 세상이 근데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정보의 홍수예요. 그래서 어제의 정보가 이미 오늘, 내일 의미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나의 예전 경험, 그걸 갖고 맹신해서 내가 옳다라고 아집을 부리는 거, 실패하기에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함정이죠. 이미 많은 이제 허들이나 그런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는 모른다. 내가 꼭 옳은 건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지금 당장 퇴직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하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떠올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딱 노력하는 그만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나의 앞날은 물론 해피엔딩이겠지만 그 과정은 예측 불가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뭔가 당연히 이제 해야 된다는 긴장감이 들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노트에 한번 적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내가 좋아하는 건 어떤 건가?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내 삶의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 나의 환경을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제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제어하는 어떤 허들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뭔가 그런 걸 한 20개씩 적는 거예요. 20개, 30개씩.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지우고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이제 내 미래, 내 인생 이막을 위한 어떤 키워드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나 이런 사람이구나. 직장 그만둔다면 이런 걸 내가 하고 싶구나. 그런 꿈이 있구나. 나는 어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만들고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유세미 아카데미에서 이제 늘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수업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어떤 그런 진로 코칭 받으시는, 진로 세미나 하시는 분들, 코칭 세미나 받는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코칭 받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됐다.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세요. 왜? 내가 이 직장 이후에 어떤 나의 미래를
내가 정말 원하는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제 예전만큼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고 특히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그래 나는 미래를 굉장히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같이 일하면 얼마나 같이 일하겠어.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유세미 아카데미에서 함께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혼자서 단독으로 공부를 하시든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뭔가 하면 내 미래를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순간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딱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지 않고 내가 딱 준비한 딱 그만큼, 이만큼 준비하면 이만큼, 요만큼 준비하면 요만큼, 이만큼만 내가 얻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오늘부터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들을 만들어내고 공부하고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